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뭘 가져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역대급 더위라더니입니다. 네. 네, 제목만 듣고도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네네. 지난달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 전망이죠.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니까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에 버금가는 폭염이 올해 재현될 수 있다는 예고에 자치단체에선 너도 나도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분주했고 냉방용품 판매업체들은 매출 신장 기대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재까지는 정반대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기준 대전의 7월 평균 기온 23.4도로 평년보다 1.6도 낮았습니다. 네. 1.6도 차이면 큰 차이는 아니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평균 기온 1.6도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좀 더 감이 오도록 이전 자료와 비교해 봤는데요. 기상청 기상자료 포털에서 최근 30년 동안 대전 7월 평균 기온을 찾아봤더니 올해보다 낮았던 해는 2009년과 2006년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시 말해서 올해가 최근 30년 동안 세 번째로 선선한 7월이란 얘기입니다. 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예. 네, 6월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붉은색 표시가 확연합니다. 네. 반대로 7월을 좀 보실까요? 그 7월에는 파란색 표시된 부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오를 때 발령되는 폭염특보도 2018년 7월에는 17차례나 됐지만 올 7월에는 아직 한 차례도 없었고요. 밤잠을 설치게 하는 주범이죠. 열대야도 한 번도 없어서 최근 30년간 가장 시원한 여름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기상청 예보와는 정반대로 역대급으로 시원한 7월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올 여름에는 크게 에어컨을 틀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좀 선선해서 좋긴 한데 기상청 입장에서는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다가 이렇게 전망이 빗나가면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기상청도 좀 난감했는지 이렇게 기상청 보도자료, 설명자료를 좀 냈습니다. 네. 그 제목은 2020년 7월 선선한 날씨 그 현황과 원인. 이라는 건데요. 자, 복잡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지난 6월 북극에서 발생한 고온 현상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7월 날씨를 선선하게 했다 이것입니다. 네.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북극 고온 현상 탓에 빙하의 면적이 이렇게 최저치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예. 북극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압계의 변동이 커졌고 우리나라 주변으로 찬 공기가 위치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올라오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 자료에는 7월 이후 날씨 전망도 담겨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8월 상순부터 기온이 올라가면서 8월과 9월에는 평년보다 최대 1.5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무더운 날이 많겠다고 내다봤습니다. 7월에 하루도 없었던 폭염 일수도 8월에는 최소 7일에서 최대 13일로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예.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는데 덥지 않아서 좋다는 분도 계실 테고요. 그래도 여름은 여름다워야 한다라는 분도 계실 텐데 다들 기상청의 8월 전망이 맞을지 맞지 않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휴가철에는 좀 더워야지 좀 휴가 갔죠. 두 번째 키워드 뭘 가져오셨습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갈매기의 순환입니다. 네. 네, 휴가철마다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피서객이 다녀간 곳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 우리 지역의 인기 피서지죠. 그렇죠. 이곳에서 지난 24일 오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매기들이 새우로 만든 과자를 이렇게 던져주면 제주 부리는 것처럼 참 잘 받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갈매기 한 마리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목 부분에 나무 꼬챙이가 박힌 채 발견된 건데요. 그 우리가 어묵이나 닭고기 같은 음식물을 꽂을 때 사용하는 나무 꼬챙이였습니다. 이 갈매기를 태안군 자율방범대원이 발견하고 제거하려고 했지만 너무 깊이 박혀서 제거를 하지 못했고요. 마땅한 그 치료 방법이나 보호기관을 찾지 못해서 곧 놓아줬다는데요. 누군가 고의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아마 이 갈매기가 관광객이 버린 어묵을 먹으려다가 꼬챙이채 삼킨 걸로 추정됩니다. 네. 그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동물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피서철 쓰레기는 잘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겠습니다.
갈매기의 순환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네. 최근 경북 포항 일대 바닷가에서도 멸종위기종 쇠제비 갈매기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쇠제비 갈매기는 필리핀과 호주 등에서 겨울을 나고 4월 하순에서 7월 사이 우리나라를 찾아 바닷가나 강가 모래밭에서 알을 낳는데요. 쇠제비 갈매기 서식지인 모래밭을 산악 오토바이로 달리면서 둥지와 알을 파손하거나 일부 사진 동호인들의 경우에는 쇠제비 갈매기의 새끼에 다리를 묶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예. 새끼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모래를 높이 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둥지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어미 쇠제비 갈매기가 제대로 새끼를 돌볼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경북 포항 바닷가를 찾는 쇠제비 갈매기의 수도 줄었고요. 알을 낳아도 스트레스 때문에 부화에 실패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도 한 동물 보호단체가 지난 19일 거리에서 날지 못하고 땅바닥을 서성이는 갈매기를 좀 살펴봤더니 일회용 마스크 줄에 발이 묶여서 제대로 날지 못했다고 하니까요. 네. 마스크도 잘 버리셔야겠습니다. 이번 휴가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휴가지가 삶의 터전인 동물들도 함께 배려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